다음은 630페이지를 피시고 교재에 있는 소스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재에 630페이지를 펴세요. 다양한 배열 원소의 참조 방법, 그래서 그림 14-5에 보면 간접 연산자를 이용한 배열 원소의 참조 방법이 3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세 번째 거는 오류죠. 간접 연산자를 이용한 방법 2가지, 그리고 인덱스 연산자를 이용한 방법 1가지, 이렇게 3가지가 되겠어요. 먼저 봅시다. 첫 번째는 인덱스를 이용한 방법. 어떤 PTR이 포인터 변수라고 했을 때, 이 포인터 변수라는 건 뭐하고 상반된 말이냐면 포인터 상수하고 상반된 말이죠. 포인터 상수는 뭐죠? 배열 이름이 대표적으로 포인터 상수죠. 그럼 이름 그대로 상수이기 때문에 이 배열 이름은 다른 곳을 가리킬 수 없다. 그럼 반대로 이거를 포인터 변수라고 하자라는 거는 PTR은 아무데나 다른 데도 가리킬 수 있다. 그래서 PTR을 이용해서 i번째 원소를 액세스하는 방법은 이렇게 인덱스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배열에 포인터 연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간접 참조하는 방법. 그 다음은 각 원소를 꺼내서 참조하고 바로 다음 원소로 옮겨가는 방법.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포인터 변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포인터 상수는 이렇게 포인터 값을 뿔뿔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포인터 상수는 이 3번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배열 원소를 액세스하는 3가지 방법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래요. 언제든지 3가지를 설명할 수 있게, 그리고 3번은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지 반드시 설명할 수 있고, 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지식을 쌓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631페이지 위에 그림 14-6을 봅시다. 왼쪽 오른쪽에 2개의 함수 프로토타입, 함수 몸체 부분이 되어 있어요. 왼쪽에 서머리라는 함수 있고 오른쪽에 서머리 f라는 함수가 있는데, 2개에서 사이즈라는 형태는 둘 다 int 타입인데 ARY라는 거의 형태를 왼쪽은 인테저 어레이, 오른쪽은 인테저 포인터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렇지만 함수 인자로 받는 입장에서는 배열 표시를 대괄호로 배열 표시를 했다고 해도 그거는 오른쪽과 같은 형태라고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2개의 박스들은 각각의 함수 안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똑같은 것이죠. 결국 표현만 다른 거지. 자, 여기다 제가 쓸게요. 함수 인자라는 거의 입장에서 보면, 함수의 인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쓰나 똑같다. 똑같이 뭐다? 똑같이 이거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거다라는 건 ARY가 포인터 뭔가요? 상수인가요? 변수인가요? 포인터 변수인 거죠. 포인터 변수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밑에 보시면 14-6에 왼쪽에 2번째 박스를 봅시다.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인덱싱 하는 거 가능하죠. 그래서 OK입니다. 왼쪽 아래, 맨 아래를 봅시다.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증가시키면서 썸을, 원소값을 하나씩 꺼냈어요. 괜찮죠? 그럼 그거 여기다 적어 볼게요. 여기도 적혀 있지만 이걸 보면서 설명해 봅시다. 이렇게 썼을 때 이 연산식에
하나의 연산식이죠. 연산식이라는 것은 유일한 결과값을 내면 다 연산식입니다. 이것은 연산식이에요. 그러면 이 연산식이 결과값을 낸 다음에 이 연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뿔뿔을 하기 전에 현재 PTR이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을 간접참조에서 꺼내온 것이 이 연산식의 결과값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값을 낸 다음에 이 후이 연산자 뿔뿔이 수행이 돼서 PTR은 현재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을 반환시켜준 다음에 자신은 다음 원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원하는 바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를 치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뿔뿔이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PTR을 당겨요. 그래서 PTR하고 뿔뿔하고 먼저 연산이 됩니다. 좀 전에 했던 말하고 반대말인 것 같죠? 이것은 후위 연산자이기 때문에 연산식의 결과를 낸 다음에 수행될 뿐이지 PTR이 이쪽하고 친하냐 이쪽하고 친하냐 그것이 연산자의 우선순위인데 연산자의 우선순위상으로는 뿔뿔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을 때 이게 먼저 더 우선시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우선시 됩니다. 우선시 되는 거하고 수행되는 순서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괄호가 필요가 없어요. 괄호가 없어도 PTR이 뿔뿔 됩니다. 만약에 이쪽 게 우선순위가 더 높다라고 하면 괄호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될 거예요. PTR에 간접 참조된 값을 뿔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쪽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뿔뿔이 수행될 때는 요것만 땡겨서 수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괄호는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산되는 것이다. 2 더하기 3 곱하기 4인데 여기다가 이 괄호 쳐줄 필요 없죠. 당연히 얘를 먼저 수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그거랑 똑같은 증상입니다. 그럼 오른편에 있는 걸 봅시다. 그림 14-6의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오른쪽에 맨 위에 있는 함수 형태로 프로토타입 만들고 그 함수 안에서 오른쪽 두 번째 칸 보시면 ARY 플러스 I 이렇게 포인터 연산을 해서 그 연산된 상태에서 간접 참조를 했어요. 괜찮죠? 그리고 그 아래 맨 아래를 봅시다. ARY 뿔뿔 여기에 괄호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ARY의 간접 참조 값을 썸에다 넣고 ARY는 다음 원소를 가리키게 했어요. 괜찮죠? 괜찮은데 이 세 번째 방법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은 뭔가요? 이 세 번째 방법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은 PTR이 변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PTR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훑는 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1회만 딱 한다고 하면 3번의 방법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쭉 한번 훑으면서 뭐 하고 그리고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쭉 훑으면서 뭘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 3번의 방법을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한번 쭉 훑을 때 PTR이 뒤로 이렇게 가서 맨 마지막 원소를 가리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다음번 처음부터 훑으려고 생각해 보면 PTR은 엄한 곳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두 번 훑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일회성으로 한 번만 쭉 훑으면 끝난다. 그럴 경우에 3번의 방법을 쓰면 간편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를 토대로 631페이지의 예제를 분석해보고 또 실험해 보겠습니다. 631페이지 array param.c라는 함수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름은 포인트인데 이게 array 타입이에요.
자, 포인트라는 이름의 배열. 그러니까 배열의 이름이 포인트니까 이 포인트는 뭐로 봐야 돼요? 포인터 상수이죠. 포인터 상수. 즉, 포인트 뿔뿔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포인트의 원소 개수를 계산해 뒀죠. 그래서 그 개수만큼 포문에서 돌리려고 이렇게 계산해 뒀습니다. 다음, 이 포인트를 인테저 포인터 타입 변수에다가 넣을 수 있죠.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어드레스는 이제 어떤 타입? 포인터 변수가 됐죠. 그러면 어드레스를 통해서는 어드레스 뿔뿔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 상수 하나, 포인터 변수 하나, 원소의 개수 이렇게 구해 놨고 썸에다가 모든 원소를 한 번씩 들르면서 썸에다가 그 값을 쭉 더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게 했을 때 원소를 액세스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지금 이거 몇 번째 좀 전에 한 걸 중에 2번의 방법을 썼어요. 포인터 상수를 이용해서 2번 방법을 썼습니다. 그럼 요것은 3번 방법인데 이건 포인터 상수이기 때문에 3번 방법을 쓸 수 없죠. 예. 다음 이것은 똑같이 3번 방법인데 어드레스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괄호는 필수적입니까? 빼도 됩니까? 빼도 되죠. 직접 타이핑해서 실행해 보지 않고도 결과를 아실 수 있어야 돼요. 빼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문장으로 써도 여기는 되긴 되는데 밑에 가서 문제될 부분이 있나 없나를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 어드레스가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다고 전제하고 무슨 코딩을 한 부분이 있나 한번 봅시다. 쭉 내려가면서 어드레스 사용한 부분 보세요. 여기서 어드레스를 줬죠. 서머리라는 함수 아직 안 나왔지만 서머리라는 함수를 부르면서 어드레스가 가리키는 번지수와 거기에 원소 개수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내가 이미 이런 식으로 써서 어드레스를 맨 뒤까지 끌고 가버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쓸 수가 없게 되겠죠. 예, 이 문제는 생각을 미리 해두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씩 뒷자리로 옮겨가면서 쓰는 방법 간편하지만 이거는 딱 1회만 훑을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1회 훑은 다음에 다시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새로운 변수에다가 받아서 쭉 훑어가면 되겠죠.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장을 쓰는 거는 여기 이 장소에서는 문제 없으나 그 다음에 밑에서 이런 어드레스를 다시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킨다고 전제하고 사용하는 이 부분은 서로 부딪힌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서머리라는 함수는 안에서 요거랑 똑같은 이 포문이랑 비슷한 일을 할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머리라는 함수 나왔어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낫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뭔가 어레이 같잖아요. 포인터 상수 같고. 그렇지만 원래 얘의 생긴 모양은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솔직하고 좋은 것 같아요. 첫 원소의 주소,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짝으로 해서 배열을 온전하게 함수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안에서 sum 이렇게 하고 이 사이즈까지 해서 지금 네 가지 액세스 방법을 썼어요. 결국은 세 가지인데 여기 이 가로 생략해도 된다라는 그냥 그것인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인덱스를 사용한 1번, 포인터 연산을 사용한 2번, 그 다음에 포인터를 옮겨가면서 사용하는 3번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왜? 왜 모두 가능하죠? ARY는 포인터 상수가 아니라 변수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이제 많이 반복하고 자세히 봤으니까
절대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죠. 1, 2, 3번 방법이 있는데 3번은 포인터 상수일 때는 쓸 수 없다. 포인터 변수일 때는 쓸 수 있지만 한 번만 훑어보는 용도로만 써라. 재사용이 안 된다. 쭉 훑어가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소스 타이핑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된다 안 된다 하는 부분들도 하나씩 바꿔가면서 교체해가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배열 크기 계산 방법을 봅시다. 첫 번째 그 배열 크기 계산 방법 첫 번째 줄 맨 끝부분에 보면 이 배열 크기를 상수로 기술하는 것보다 연산자 사이즈업을 이용하여 배열 크기를 계산해 보낸다면 더욱 좋은 프로그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배열 크기는 배열과 배열 크기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써라 라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배열의 첫 부분에서 한번 다시 되짚어 봅시다. 배열을 충분한 공간, 그러니까 배열이 몇 개의 원소를 가지게 될지 잘 모른다. 그래서 배열을 충분한 공간, 예를 들면 100개다. 이렇게 100개 충분히 가지도록 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 100이라는 수를 디파인해서 쓰는 게 맞다고 했어요. 디파인해서 뭐 맥스 사이즈, 맥스 100 이렇게 한 다음에 배열을 선언할 때는 여기다가 맥스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배열의 모든 원소를 차례대로 이렇게 검사한다든지 아니면 인덱스의 바운더리를 검사한다라고 할 때 100이라는 말을 일체 쓰지 않고 전부 맥스를 사용해라. 이렇게 쓰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배열의 원소 개수가 그냥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거는 선언할 때 벌써 표시가 나죠. 선언할 때 여기다가 숫자를 적지 않죠. 적지 않고 이렇게 주는 원소 개수에 따라서 숫자가 그냥 3이라고 정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이 3이라는 ARY의 원소 개수가 3이라는 상수 3은 프로그램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잘 짠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요? 여기에다가 내가 네 번째 원소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 3이라고 쓴 곳을 다 쫓아다니면서 이제 4개라고 4라고 고치는 거는 그거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배열의 원소수 계산하는 공식이 있죠. 거의 공식이라고 했어요. 사이즈 오브 어레이 나누기 사이즈 오브 어레이 제로 예, 이렇게 해서 배열의 원소 개수를 변수에다 계산해 놓고 위에서 맥스 썼던 대신에 카운트를 이 밑에서 전부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지금 이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런데 이 예제가 배열 크기 계산 방법 이렇게 하고 633페이지에 그 중간쯤에 그림 4-7의 윗부분에 데이터라고 선언된 거는 지금 이 방법 2번의 방법으로 잘 선언을 했죠. 그런데 예제 프로그램 array function.c에서는 예제를 지금 조금 잘못 들었죠. 이렇게 들고 있죠. 그럼 지금 여기 5라는 이 상수가 이미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렇게 쓰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1번의 방법 또는 2번의 방법을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지금은 5개면은 자리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5개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나요? 이럴 경우에는 1번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제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이걸 꼭 구분하도록 하세요. 1번처럼 사용한다 아니면 2번처럼 사용한다. 됐습니다. 그럼 예제를 보러 갑시다. 데이터라는 원소 5개짜리 배열을 선언했고 그 배열의 개수를 어레이 사이즈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출력했고 그 다음에 리드 어레이에다가 배열 한번 넘겼죠. 배열을 넘길 때는 두 개를 짝으로 넘겨야 된다고 했어요. 첫 원소의 주소와 원소의 개수. 그래서 짝으로 잘 배열을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린트 어레이라는 함수에다가 또 역시 배열을 넘겼어요. 그리고 한 번 더 sum이라는 함수에다가 또 배열을 넘겼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함수가 나왔는데 세 개 함수의 이름을 한번 보면서 추정해 봅시다. 리드 어레이는 이 어레이의 각 원소에다가 값을 받아주는 작업을 할 것 같죠.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데이터 영역에 라이트를 할 셈인 거죠. 프린트 어레이는 이 내용을 읽어서 출력할 것이겠죠. 그럼 리드하는 것이겠죠. 다음, sum은 모든 원소 값을 더해서 반환해 줄 것 같죠. 그러면 이것도 각 원소를 리드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연습했던 거는 다 배열을 넘겨서 배열의 원소를 리드하는 것만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열의 각 원소에다가 라이트 하는 것도 당연히 되겠죠. 왜냐하면 배열의 첫 원소의 주소를 받는데 그 주소를 이용해서 라이트 가능하잖아요. 스캔F로. 그래서 요것이 새로이 나온 예제라고 생각하고 리드 어레이 한번 주의 깊게 봅시다. 나머지는 슬쩍 봐요. 리드 어레이 보겠습니다. 똑같이 배열의 첫 원소 포인트 주소와 원소 개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원소 개수만큼 포몬으로 돌면서 원소를 액세스하는데 i번째 원소에다가 스캔F를 받는 거예요. 그럼 i번째 원소의 주소를 줘야 되겠죠. 그건 뭐라고 주면 되나요? 인덱스 연산을 이용해서는 데이터의 i번째 원소이죠. 원소의 주소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앞에서 설명한 1번 방법이고 그 다음에 2번 방법은 뭔가요? 2번 방법으로는 데이터에서 i번째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간접 참조하면 이게 원소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원소가 아니라 그 원소의 주소죠. 이걸 다시 이렇게 주소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요걸 싹 빼버리면 이거 자체가 i번째 원소의 주소죠. 그래서 이렇게 제공을 하면 되겠어요. 2번 방식으로. 그럼 3번 방식으로도 가능하죠. 3번 방식으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데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건 처음에는 첫 원소죠. 그러면 첫 원소에다가 스캔F 할 겁니다. 그 다음엔 다음 원소를 가리킬 거예요. 그 다음에도 계속 똑같이 되죠. 현재 원소에다가 스캔F 받고 다음 원소로 이동하고 문법상으로 간단하고 직관적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역시나 아까랑 똑같은 주의할 점이 있죠. 뭐가 있죠? 데이터를 단 한 번만 사용할 경우에만 이렇게 써야 되죠. 데이터 뿔뿔 해버리면 데이터 값을 제공하고 바로 다음 원소를 가리키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뿔뿔 한번 한 다음에 이 밑에서 i번째 원소에 대해서 무슨 다른 작업을 데이터 가지고 한다 라고 하면 이때는 이미 늦었죠. 데이터는 다음 원소를 가리키러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한다면 이런 신텍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재의 데이터 값을 이미 출력을 했고 출력한 다음에 스캔F를 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데이터 뿔뿔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두 개 문장이 바뀌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위에서 스캔F 받고 밑에서 금방 스캔F 받은 값을 출력해요. 그럴 경우에는 스캔F 받으면서 데이터 뿔뿔 해버리면 안 되죠. 밑에서 이거를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3번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프린트 어레이는 많이 익숙할 거예요. 그냥 2번 방법으로 모든 원소를 액세스하면서 출력했어요. sum은 1번 방법으로 모든 원소를 액세스하면서 출력했어요. 되었죠?
예, 이 부분은 지금 소스가 겹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타이핑하지 마시고 블럭 단위로 복사하면서 에디팅해서 소스 에디팅해서 프로그램 한번 직접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돌려보지만 여러분들 돌려보시고 다음 예제 따라오세요.